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1년 겨울 한 골목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골목. 그곳에서 만난 소녀와 할아버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건물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만성문구의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파가 시작되던 2001년 12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상점들의 셔터가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휘돌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지요. 행인들은 목도리를 더 깊숙이 당기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골목 한편에 자리한 만성문구의 유리창에서만은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보이는 연필과 공책들이 은은한 빛에 반사되어 포근한 느낌을 주었지요. 박만석 어르신은 하루 매상을 정리하며 계산대 앞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60 중반의 그는 늘 단정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의 손은 장부 위에서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망설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들어 유리문을 바라보니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다혜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어깨에 메고 있었지요. 교복의 색이 발에 있었고 가방의 어깨끈도 달아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그 어린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매번 다시 가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문을 잠그려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조금 더 열어서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하셨지요. 가게 안의 온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다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춥지요. 들어오세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에 번지는 잉크처럼 잔잔했습니다. 다혜는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국 작은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닫자 밖에 찬바람이 차단되고 연필과 공책,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종이와 잉크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유의 향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보리차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전기 히터의 따뜻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 몸을 녹이고 가겠습니다.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전기포트에서 보리차를 따라 유리잔에 담아 그녀 앞에 놓으셨습니다. 하얀 김이 잔 위로 부드럽게 피어올라 가게 안에 포근한 분위기를 더했지요. 잔을 받치는 어르신의 손에서는 오랜 세월 종이와 연필을 다뤄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죄송할 일 아닙니다. 다혜는 두 손으로 따뜻한 잔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유리장 안에는 여러 가지 연필과 볼펜, 지우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건 옆에는 손으로 쓴 작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어르신의 글씨는 반듯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연필들은 길이별로, 색깔별로 정성스럽게 분류되어 있었고 공책들도 크기와 종류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정돈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참 예쁘게 쓰시는군요. 오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방구에서 일했거든요. 다혜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스며들면서 얼어붙었던 몸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지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보리차의 맛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글씨 쓰는 걸 좋아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글씨가 예쁘다고 했어요. 다혜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깔끔하고 균형 잡힌 한글이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지요. 어르신은 안경을 조금 내려서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쓰시는군요. 그날 밤 다혜는 어르신과 함께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먼지를 닦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었지요.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묘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가게 곳곳에 쌓인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은 마치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정리된 가게는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된 듯 깔끔하고 포근해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박만석 어르신은 다혜의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한미선 선생님과 통화를 나누셨습니다. 어르신은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다혜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신이 돌볼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셨지요. 한미선 선생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어르신의 진심을 느꼈고 학교 복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다혜의 일상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문방구에서 어르신을 도왔지요. 처음에는 청소와 정리 정도였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혜는 더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가게의 물건 위치를 외우고 손님들의 요청에 척척 응답할 수 있게 되었지요. 특히 그녀는 손글씨로 가격표를 다시 써붙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글씨도 좋았지만 다혜의 또박또박한 글씨에는 젊은 감각이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작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가격을 적고 때로는 작은 별표나 꽃 모양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장식들이 가격표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었지요. 손님들은 새로운 가격표들을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다혜의 또박또박한 글씨를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가격표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글씨 참 이쁘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지만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지요. 저녁이 되면 다혜는 어르신과 함께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된 만년필로 장부를 쓰시고 다혜는 숙제를 했지요. 가게 안은 연필 깎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다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만년필 끝에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 연필깎이에서 나오는 나무 냄새, 보리차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지요. 어느 날 저녁 다혜는 숙제를 하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여기 있어도 될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어르신은 잠시 만년필을 내려놓으시고 다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다혜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단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삶의 진리를 담담하게 전해주는 말이었지요. 그날 밤 다혜는
처음으로 진정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뒤편의 작은 방에서 어르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포근한 이불을 덮고 말이지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불에서는 햇볕에 말린 듯한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불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필과 공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선반 사이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지요. 다혜는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거든요. 창밖으로는 골목의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문구만은 작은 전등 하나가 켜져 있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 빛은 마치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학교에 가고 오후엔 이곳으로 돌아와 어르신과 함께 하루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말이지요. 2002년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골목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는 이제 완전히 만성문구의 일원이 되어 있었지요. 아침이면 학교로, 오후면 가게로 향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제 망설임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기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골목은 서로의 숨결을 아는 얼굴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들이 켜켜이 쌓인 이 공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흘러다녔지요. 가게 바로 옆 미남이발소의 최철수 사장은 매일 아침 신문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다른 상점들에 돌려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의 이발소 앞에는 항상 빨갛고 파란 줄무늬가 돌아가는 간판이 돌고 있었고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건너편 대박철물점의 김용수, 박영희 부부는 나사 하나, 볼트 하나라도 외상으로 가져가는 이웃들에게 눈 한 번 흘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각종 철물들이 크기별,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햇볕에 반짝이는 금속들이 골목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곤 했지요. 용수 씨는 항상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영희 씨는 계산대에서 뜨개질을 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골목 끝 행복 분식의 이순자 사모님은 늘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분식집에서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고 특히 점심시간이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순자 사모님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는데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볶는 일을 동시에 해내곤 했습니다. 그 옆 보람약국의 신민호 약사는 처방전 없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정도는 증상만 들어도 척척 골라주곤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항상 친절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약 복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설명해 드리곤 했지요. 약국 창문에는 각종 건강 정보가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약국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정다혜는 이런 골목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내보았지요. 어르신, 손님들이 작은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엽서판을 만들면 어떨까요? 골목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박만석 어르신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혜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한 표정이 스며들었지요.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다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문방구로 달려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코르크판을 구해서 예쁜 천으로 둘러싸고 색색의 엽서를 준비했지요. 그리고 소원엽서 작은 바람을 적어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엽서들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깔로 준비했고 작은 연필 한 자루와 함께 바구니에 담아두었지요. 첫 번째 손님은 철물점 김용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볼트를 사러 왔다가 소원 엽서판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연필을 들어 안에 허리 아픈 게 나았으면이라고 썼습니다. 글씨를 다 쓰고 나서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가게를 나가버렸지요. 그의 엽서가 판에 걸리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창문으로 엽서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원래 물건을 사러 왔다가 엽서를 쓰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발소 최철수 사장이 면도크림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원엽서 판을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네. 나도 하나 써볼까? 그는 우리 딸 대학 잘 들어가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딸은 고3이었는데 요즘 입시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분식집 이순자 사모님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으면이라고 썼고 약국 신민호 약사는 골목 사람들 모두 건강하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각자의 소원에는 그들의 성격과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원 엽서판은 작은 엽서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무릎 나으시길, 중간고사 10등 안에 들기, 이번 겨울 따뜻하게, 새 직장 구하기, 할머니 오래 사세요 같은 소박한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엽서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작은 깃발들처럼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에 들를 때마다 엽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소원을 읽으며 공감하기도 하고 응원의 마음을 품기도 했지요. 때로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의 엽서를 발견하고는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미선 선생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혜의 학교 생활을 확인하고 복학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다혜야, 성적도 많이 올랐더구나. 이거 다혜 아이디어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네. 골목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선생님도 엽서 하나에 다혜가 항상 행복하길이라고 적어 걸었습니다. 그 글씨를 본 다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지요. 저녁 시간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소원엽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고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철물점 김용수, 박영희 부부가 먼저 왔고 이발소 최철수, 분식집 이순자, 약국 신민호가 차례로 합류했습니다. 다혜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서로 뭘 바라는지 알게 되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 이순자 사모님이 김치찌개 냄새를 풍기며 제안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까?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은 분식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지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마치 큰 가족 같았습니다. 정다혜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원엽서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골목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이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약국 신민호 약사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소원 엽서가 골목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다혜야, 내 덕분에 골목이 많이 달라졌어. 내가 시작한 소원엽서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 박만석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혜를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 정다혜는 새로운 엽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적힌 엽서였지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 엽서를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곧 다른 일에 묻혀 잊어버렸습니다. 2월이 되자 학교에서는 새학기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다혜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반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지요. 선생님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친구들도 그녀의 또박또박한 글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 몇 명이 다혜를 따라 문방구에 왔습니다. 그들은 소원 엽서판을 보고 신기해했고 각자 작은 소원들을 적어 걸었지요. 친구들은 문방구의 따뜻한 분위기와 박만석 어르신의 인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와 어르신은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연필 깎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평화롭게 흘렀고 소원 엽서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어르신, 친구들이 여기를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구나. 다혜야, 내가 온 후로 이 골목이 많이 밝아졌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지. 그날 밤 다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소원 엽서에 새로운 소원들이 걸렸다. 골목 사람들의 작은 바람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같다. 나도 여기서 내 소원을 찾은 것 같다. 이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2월 말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가로수가지 끝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원 엽서판에는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벚꽃 예쁘게 피었으면 같은 봄을 기다리는 소원들이 새로 걸렸습니다. 정다혜는 매일 아침 소원 엽서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작은 바람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그녀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거든요. 각각의 엽서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그 소박한 소원들이 모여 골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변화는 골목의 모든 소원들을 흔들어 놓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소원 엽서판 한 구석에 걸린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으면이라는 어린아이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2년 3월 중순 봄바람이 골목을 따뜻하게 감쌀 무렵이었습니다. 정다혜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 회색 시멘트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큼직하게 쓰여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철거 예정지. 붉은 페인트로 쓰인 글자들은 마치 상처처럼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 주변으로는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 더욱 불길해 보였지요. 다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서둘러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이미 알고 계신 듯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고 평소보다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공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봉투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접혀 있어 불길함을 더했습니다. 어르신,
밖에 붉은 글씨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필규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반질반질한 구두, 주름 하나 없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말끔했으나 차가웠고 눈빛에는 사무적인 냉정함만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석 사장님. 재개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능숙하게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각종 도면과 계획서, 그리고 법적 문서들이 가득했지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이미 합의가 완료됐고요. 세입자분들도 협조해 주시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특히 보상금 항목을 볼 때 그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6월 말까지 모든 상가 철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라니 이 금액으로는 법정 기준에 따른 적정 보상액입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동의하셨고요. 정다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석 달 남짓한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녀는 소원 엽서판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꼭 철거해야 하나요? 아가씨, 이건 어른들 일이에요.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러 온 것 같았지요. 조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조 과장이 나간 후 가게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마저 멀게 느껴졌지요. 정다혜는 소원 엽서판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적힌 어린아이의 엽서가 바람에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만성문구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같은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평소와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철물점 김용수는 기름때 묻은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고 이발소 최철수는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걸로 어떻게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가게 안은 무거운 한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분식집 이순자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약국 신민호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반복하며 고민에 잠겨 있었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목소리들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의견은 둘로 갈라졌고 평소 화목했던 골목 사람들 사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흘렀지요. 끝까지 버텨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받고 다른 곳을 알아봅시다. 그래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만 끌면 보상금도 더 줄어들 거야. 싸운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목소리들이 교차하며 가게 안은 어수선해졌습니다. 평상시 서로를 아끼고 돌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지요. 정다혜는 그런 어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어르신에게 집중되었고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지요. 저는 다혜의 미래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가게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학교와 내일이 먼저입니다. 정다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르신이 물러서려는 건 아닌지 싶어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먼저야. 그날 밤 상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고 평상시보다 일찍 불이 꺼졌지요. 소원엽서들도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골목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상인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재개발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굳이 철거될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방구를 찾는 학생들도 줄어들었고 소원엽서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요. 며칠 후 전기가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골목은 어둠에 잠겼지요. 이는 명백히 상인들을 압박하여 빨리 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수도 공급도 불안정해졌고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르신과 다혜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촛불 몇 개가 가게 안을 희미하게 밝혔지만 평상시의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소원엽서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는데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다혜는 그 엽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적힌 어린아이의 엽서가 다시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정다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어르신, 제가 뭔가 해볼게요. 다혜야,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다혜의 눈에는 이미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다혜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지요. 만성문구 마지막 겨울 세일, 추억과 함께하는 특별한 할인이라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지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다혜는 골목 어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바람이 매서웠지만 다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그런 다혜의 모습을 본 이발소 최철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전단지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다혜야, 뭐 하는 거야? 아저씨도 도와줄게. 철물점 김용수와 박영희 부부도 하나둘 나와서 전단지 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도 함께하자. 여기서 아이들이 자랐어. 쉽게 보낼 수는 없지. 약국 신민호가 서명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지요. 분식집 이순자도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골목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거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만큼 뜨겁지 않았지요. 몇몇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현실은 그들의 간절함보다 훨씬 냉혹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다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붉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잦은 철거. 일정이 더욱 단축된 것이었습니다. 6월 말이던 것이 3월 말로 앞당겨진 것이지요. 다혜의 손에서 전단지들이 떨어졌고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그런 다혜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현실 수용의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다혜야, 때로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날 밤 정다혜는 소원 엽서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소원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었지요.
엄마 무릎 나으시길, 딸이 대학에 잘 들어가길, 골목 사람들 모두 건강하길. 과연 이 모든 소원들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골목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다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골목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붉은 글씨들은 날마다 골목 곳곳에 늘어났고 철거를 재촉하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그럼에도 소원 엽서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말 봄이 완연해지고 있었지만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철거 일정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다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마침 우리 지역 이야기 발표 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혜는 이것이야말로 골목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지요. 그녀는 한미선 선생님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생님, 발표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골목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한미선 선생님은 다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거운 주제였고 아직 어린 학생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혜의 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부터 다혜는 발표 준비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소원 엽서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가 갖는 소중함에 대해 밤늦게까지 정리했지요. 박만석 어르신도 다혜의 준비를 묵묵히 도우셨습니다. 어르신은 다혜가 원고를 읽어볼 때마다 조용히 들어주시며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셨지요. 발표대회 당일 아침 다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하고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지요. 손이 떨렸지만 골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다혜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지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골목에서 보낸 따뜻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혜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혜입니다. 오늘 저는 골목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져 갔습니다. 골목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갔거든요. 저에게 골목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이름을 되찾은 곳입니다. 다혜는 박만석 어르신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골목 사람들의 따뜻함, 소원 엽서판에 얽힌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그녀는 골목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발소 최철수 아저씨의 신문 돌리기, 철물점 부부의 따뜻한 마음, 분식집 사모님의 맛있는 음식, 약국 아저씨의 친절함까지 각각의 이야기에는 골목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것은 소원 엽서판입니다. 골목 사람들의 작은 소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혜는 준비해온 소원 엽서판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색색의 엽서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 각각에는 소박한 소원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골목이 철거된다고 해요.
다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계속 말했지요. 물론 발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사라져야 할까요? 저는 골목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돌보고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골목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어 큰 박수로 번져나갔지요. 한미선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혜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고 다혜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지역신문사 기자가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발표대회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기자는 박만석 어르신과 골목 상인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고 소원 엽서판을 보며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온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혜의 발표와 골목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고 소원 엽서판의 사진도 함께 실렸지요. 기사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골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원 엽서를 쓰고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며 골목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지요. 한동안 뜸했던 골목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3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재개발조합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와 골목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굴삭기들도 골목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철거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필규 과장이 마지막 통보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오늘까지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골목 상인들은 마지막까지 머뭇거렸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개발 논리 앞에서 개인들의 의지는 너무나 미약했거든요. 이발소 최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철물점 부부, 분식집 사모님, 약국 아저씨도 모두 체념한 표정이었지요. 각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가게 셔터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셔터 손잡이에서 잠시 머물렀지요.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도장을 꺼내어 셔터에 딱 하고 찍으셨습니다. 그 소리는 끝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지요. 도장이 찍힌 자리에는 만성문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정다혜는 소원 엽서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의 작은 소원들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각각의 엽서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은 골목이 사라져도 계속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지요. 다혜야, 우리가 지킬 것은 간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들을 다른 곳에서 다시 키워보자.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다혜는 큰 위로를 받았지요.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순자 사모님이 준비한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으며 추억을 이야기했지요. 분식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들은 비록 골목은 사라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다혜는 깨달았지요. 진짜 소중한 것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장소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지요. 골목은 사라지지만 골목의 정신은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혜는 소원엽서들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골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 만난 사람들, 나눈 마음들이 모두 소중한 보물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2002년 4월,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골목이 있던 자리에는 굴삭기들이 들어와 옛 건물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지요.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골목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뭉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박만석 어르신은 며칠 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골목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정신만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지요. 어르신은 정다혜와 함께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는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주민센터장은 어르신의 제안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어르신의 의지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사용료는 거의 받지 않겠다고 했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하 강의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칠판도 있었지요. 창문은 작았지만 자연광이 들어와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정다혜는 그 공간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청소용품과 간단한 가구들을 들고 온 것이었지요. 이발소 최철수는 페인트와 붓을 가져와서 벽을 깨끗하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벽면이 점점 밝아져 갔지요. 철물점 김용수와 박영희 부부는 선반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못질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고 조금씩 책들을 놓을 공간이 만들어져 갔지요. 용수 씨의 철물점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애 씨는 측량을 도와주며 선반이 반듯하게 설치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분식집 이순자는 아이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방석과 커튼을 준비해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방석들이 딱딱한 의자 위에 놓이자 공간이 훨씬 따뜻해 보였지요. 커튼도 밝은 색깔로 골라와서 창문에 달았는데 햇빛이 부드럽게 걸러져 들어왔습니다. 약국 신민호는 중고책들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참고서부터 동화책까지 다양한 책들이었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했지요. 그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책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청소하고 정리하는 동안 낡은 강의실은 점점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먼지 냄새는 사라지고 대신 페인트와 새 책 냄새가 공간을 채웠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지하실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보상금의 일부로 중고 책장과 공책, 연필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사용하던 작은 전기포트도 가져와 설치하셨지요. 보리차는 여전히 빠질 수 없는 요소였거든요. 보리차는 빠질 수 없지. 정다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새로운 공간에서도 계속되리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다혜는 골목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소원 엽서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르크판을 예쁜 천으로 둘러싸고 색색의 엽서들을 준비했지요. 예전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모았던 소원 엽서들도 함께 옮겨와 걸었습니다. 공부방 문 앞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만석 공부방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곳. 정다혜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는데 골목에서 연마한 실력이 더욱 향상되어 있었지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다혜의 학교 친구들이었고 점점 동네 아이들로 늘어갔지요. 소문이 퍼지면서 공부할 곳이 필요한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공부방의 따뜻한 분위기에 적응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아이들의 연필을 정성스럽게 깎아주시며 자상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정다혜는 언니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한미선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공부방을 찾아왔습니다. 지하실이지만 아늑하고 정돈된 공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선생님은 가끔 와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가끔 와서 아이들 공부를 봐드릴게요. 봄이 깊어가면서 공부방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하에서 울려 퍼졌지요. 연필 깎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보리차 끓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골목 사람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이들과 나누며 또 다른 선생님이 되었지요. 최철수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순자는 간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신민호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었고 김용수와 박영희는 부서진 것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공부방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방학 특강도 열고 독서 모임도 만들었지요. 정다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매일 오후면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거든요. 공부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골목에서의 시간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법,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지요. 소원 엽서판에는 새로운 소원들이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다혜는 특별한 엽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부방이 오래오래 있었으면이라고 적힌 엽서였지요. 예전에 골목이 없어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썼던 그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공부방에 단골이 되어 있었고 글씨도 많이 늘었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공부방 위로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지하의 작은 공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골목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정신은 이곳에서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겨울날 저녁 정다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육학과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공부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녀의 꿈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졸업하고 나면 이곳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있어서 이곳이 더 의미 있어지고 있단다. 그날 저녁 정다혜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골목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마음은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다.
박만석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매일 배우고 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2005년 봄이 되었습니다. 정다혜는 대학 2학년이 되어 있었고 공부방은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지요. 지역 신문에 다시 한번 공부방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골목에서 시작된 사랑, 공부방에서 꽃 피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공부방에 나오셔서 아이들의 연필을 깎아주고 보리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지요. 아이들은 어르신을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어르신도 아이들을 손자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정다혜는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방과 후에는 공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로 쓴 안내문들이 벽에 붙어 있고 소원 엽서판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은 소원들이 가득했지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같은 순수한 소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옛 골목 자리를 지나가던 정다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골목의 기억이 살아 있었지요. 만성문구의 노란 불빛, 소원 엽서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 골목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공부방에서는 여전히 보리차 김이 피어오르고 연필 깎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정다혜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그리고 소원 엽서판 위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원들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공부방 한켠에는 오래된 도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이 골목의 마지막 날 셔터에 찍었던 바로 그 도장이지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끝을 알렸던 그 도장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끝낼 때마다 어르신은 그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딱! 그 소리는 이제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되었지요. 골목은 사라졌지만 골목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보다 오래가고 시간보다 깊은 사람의 마음이 이곳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거든요. 박만석 어르신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공부방의 작은 창문으로 노을이 스며듭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정다혜와 박만석 어르신은 하루를 정리합니다. 내일 또 아이들이 찾아올 이 작은 공간에서 골목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